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랑스러운 경북인과 함께 우리 지역 이모저모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는 경북인입니다. 자, 2015년 을미년 청양의 해죠. 새해가 되면 어김없이 띠풀이에 나서는 분이 계신데요. 고향인 안동에서 시작해서 국립민속박물관장이 되기까지 노력과 패기라는 단어로 무장한 분을 오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국립민속박물관 천진기 관장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요즘 뭐 많이 바쁘시죠? 네. 여기저기 뭐 띠풀이 해달라고 얘기하는 곳이 많지요. 네. 어떻습니까? 한국인은 이렇게 연말연시 정초가 되면 한 해 수호동물이라고 할 수 있는 띠동물의 여러 가지 좋은 덕성과 속성을 새해 덕담으로 풀어가는 그러한 풍속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과학이 발달되지만 아직까지 띠문화, 이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면 아이의 운명과 팔자를 이야기할 때, 그다음에 정초의 한 해의 해운을 이야기할 때, 네. 또 그 아이가 커서 서로 결혼할 때 이때쯤 되면 띠문화, 띠풀이를 예. 반드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방송 활동도 네. 많이 하시더라고요, 요즘 보니까. 네. 예. 자, 그러면 올해 2015년 양띠해, 그중에서도 청양의 해인데요. 네. 올해 띠풀이를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색깔별로 띠문화를 이야기한 적은 없었고요. 네. 최근에 와서 뭐 황금 돼지띠 해부터 시작해서 흑룡띠 해니 뭐 백호띠에는 등등 이야기가 있는데 예. 원래도 이제 푸른 양, 청양이라는 그 양의 해는 맞습니다. 그런데 예. 60갑자 가운데 양띠가 5번을 뜨는데 예. 그 가운데 을미년은 푸른색의 청양띠이고 그다음에 12년 후에는 정미년은 붉은색 양띠입니다. 오방색으로 나누어지는 그래서 예. 양띠가 5번 뜨는데 그 가운데 청색과 붉은색과 황색과 흰색과 검은색이 순행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특별히 이 양띠, 원래 네. 이제 을미년은 푸른 양띠 해이다. 그래서 어떤 방송국에서는 뭐 실제 살아있는 그 양을 찾아다니는데 네. 청양이라고 했을 때 살아있는 양보다가는 오방색의 청색, 동쪽, 나무목에 해당되는 그런 양띠 해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양이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가 평화. 그다음에 이제 희생, 그다음에 그 길상, 그다음에 정직, 뭐 이런 등등의 좋은 용어를 갖고 있으니까 평화라는 개념은 뭐냐면 물론 뭐 양들이 싸우기도 하고 뭐 성질이 거칠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다른 동물에 비해서 집단 생활을 하는데 갈등이 없는 동물이다. 그래서 평화로운. 그래서 이제 양떼 목장하면 모든 사람들이 유유자적과 평화를 생각하죠. 예. 그다음에 이제 희생물. 이것은 희생양이라는 말이 이제 고대부터 현대까지 하늘에 중요한 제사라든 행사 있을 때 가장 큰 희생물이 양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희생의 동물이라는 것이죠. 예. 그다음에 서상, 상스러움. 그러니까 양자가 들어간 글자들은 다 좋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큰 오를 이자와 그다음에 그 아름다울 미자와 착할 선, 상스러울 상, 그다음에 변양 이게 전부 다 좋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스러움의 존재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 양의 어떤 이런 성질들이 있잖아요. 네. 뭐 희생과 뭐 이렇게 상스러움 네. 이런 게 사람에게도 좀 적용이 될까요? 왜 우리 주위에 양띠가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저도 사실 이걸 왜 여쭤보냐면 제 집사람이 양띠고 저희 네. 또 친형이 또 양띠거든요. 근데 보면은 좀 순한 것 같아요, 사람들이. 네, 어떻게 보세요? 양띠에 아무리 못된 시어머니라도 며느리가 딸을 낳아도 구박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양띠는 순하기 때문에 특히 대여성띠로서는 조선시대 유교 여성관으로 굉장히 순종적이어야만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양띠 여성을 굉장히 좋아하는, 선호하는 그런 풍속이 갖고 있는데요. 예. 우리가 최근에 혈액형을 갖고 사람의 성격과 운명을 이야기하는 경향들이 있죠. 그런데 그건 과학적으로 근거가 없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자기의 운명과 성격을 이야기할 때 끊임없이 띠동물의 이야기를 듣고 자라납니다. 이걸 이제 이른바 문화하, 사회하라고 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어릴 때 태어나는 순간부터 자기의 평생 수호동물이라고 할 수 있는 띠동물의 좋은 이야기를 듣게 되면서 그걸 내면화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다른 동물에 비해서는
그 띠동물을 선호하게 되고 닮고자 노력하고 이게 이제 어른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인성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다른 띠동물과 구별될 수 있다. 이게 이제 사회 심리학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 그 남존 여비 사상이 있을 때도 네. 양띠에 딸이 태어나도 좀 네. 환영받는. 네. 그러니까 딸보다 아들을 선호하는데도 불구하고 네. 양띠에는 양이 착하고 순하기 때문에 딸을 낳아도 구박하지 않는다 할 정도로 우리가 띠를 선호하는 띠 가운데서 특히 여성띠로서는 양띠를 좋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우리 관장님께서 민속학을 네. 전공하셨잖아요. 네. 그 안동대 민속학. 네. 2기 졸업생이시라고요. 네, 네, 거기 나오시고 그 중에서도 이제 동물 민속을 전공을 하셨다고 들었는데요. 네.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제가 그 어디 가면 이제 저희한테 인사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안동 출신입니다라고 하면 사람들은 아주 양반입니다라고 예. 아주 반기죠. 예. 그래서 저 이름은 천진기입니다. 라고 왠지 약간 뒤로 약간 한 발 빼는 느낌을 받아요. 왜 그렇죠? 네, 안동의 양반인데 내 천진기라고 했더니 양반이 아닌가 보죠. 성 때문에. 네. 그다음에 두 번째, 안동이 고향이면 틀림없이 안동에서는 좋은 그러니까 인류 명문 고등학교가 있고 뭐 나름대로 다 지금은 다 명문입니다만은 예. 당연히 그 고등학교 나오셨죠라고 질문해요. 그래서 저는 아니고 그 경항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라고 예. 하면 예 또 이러죠.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만나는 분들은 그래도 이제 전국에 하나밖에 없는 국립민속박물관장이니까 네. 뭐 서울에 아주 명문을 나온 줄 알고 뭐 예를 들면 물리대 몇 학번입니까 이런 질문을 해요. 예. 그럼 안동대 민속학과를 나왔습니다. 하면 예라고 합니다.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면 제가 그 안동에서 태어나서 안동에서 민속학을 공부를 했던 것은 나의 영원한 간판이자 나의 백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의 영원한 백은 보통 이제 고등학교까지는 공부를 하면은 이제 그 지역의 고향이라고 하는데 나는 대학교까지 공부를 했기 때문에 태어나고 대학까지 여기 있었기 때문에 이른바 안동 문화가 나의 학문의 토양도 됐고 나의 성장의 배경이 됐던 거죠. 이른바 이제 요새 말로 한다면 안동 문화는 나의 영원한 백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민속학과 영원한 저의 간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뭐 좋은 학과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정말 그 경쟁이 심한 사회인데요. 제가 이제 안동대학 민속학과를 2회 두 번째로 입학을 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하니 굉장히 블루오션 전략이 아니었는가. 그 당시만 해도. 예. 그러니까 그 당시는 별로 이렇게 희망도 없었고 미래에 20년 후에 내가 무엇을 하고 있을까 굉장히 불안하고. 뭐 속된 말로 그렇게 돈 잘 벌 것 같지도 않고. 그런데 이제 민속학을 그때 하면서는 약간 불편하고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이 있었는데 25년이 지나 이제 제가 민속박물관에 들어온 지가 한 1988년도부터 들어왔으니까 아마 이제 거의 28년, 7년쯤 되는데 이때쯤 되니까 내가 아까 간판, 민속학이라는 간판이 이제는 나의 그 영원한 간판이 될 수밖에 없다. 내가 만약에 다른 학과를 나왔다면 과연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언제나 오늘 프로가 경북인이지만 거기에 앞서 안동이 나의 고향이라는 것, 그다음에 내가 민속학을 공부했다는 것, 민속학과를 나왔다는 것은 나의 영원한 배경이자 나의 영원한 간판이 안동과 민속학이다. 할 수가 있고요. 이게 다른 지역에 통합니다. 이게 이제 한국 문화 속에서 안동이 갖고 있는 하나의 정체성과 저거죠. 경쟁력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만약에 또 다른 지역에 나왔을 경우에는 민속학을 공부해서 또 그런 이야기를 들을 것인가? 그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안동 문화, 안동이 나의 영원한 배경이 되고 병풍이 되고 백이 되고 민속학이 나의 영원한 간판이다라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좀 간단히 좀 소개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민속학은 어떤 학문이고 또 그 중에서 동물 민속은 또 어떤 학문인지. 민속은 기본적으로 일상생활 문화를 공부하는 학문이다. 우리가 이제 한국 사람이 1년 동안 평생 동안 어떤 집에서 어떤 옷을 입고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떤 의례를 행하는지를 공부하는 학문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저는 민속학이 굉장히 긍지를 갖는 게 이제 지금 여기 문화. 저는 우리 역사와 문화를 뒤돌아봤을 때, 먼 과거를 되돌아봤을 때는
굉장히 찬란한 문화유산을 가졌다고 자랑을 하는데 네. 사실 21세기 우리 세대가 저는 봤을 때 우리 한국 역사에 있어서 가장 업적과 성취가 뛰어난 세대라고 생각합니다. 뭐 유엔 사무총장, 그다음에 올림픽을 포함해서 세계 인류 문화 축제를 다 했죠. 지금 천년 후에 그 역사학자들이 뒤돌아봤을 때 21세기 우리 조상들이 가장 역사적으로 훌륭한 세대였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지금 여기에 우리들의 일상생활 문화를 조사하고 기록하고 보존하고 하고 있는 기관이 없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지금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시대의 역사 문화를 조사하고 보존하고 미래의 문화 자산으로 만들어가고 있다. 그래서 민속학이란 과거의 먼 과거의 학문이 아니라 가까운 옛날부터 지금을 공부하는 학문이고 이러한 공부는 결국 미래의 그 희망을 미래의 방향을 제시해준 가장 기초적인 학문이다라고 이해를 하실 수가 있고요. 오히려 먼 과거나 고전보다는 현재와 미래를 더 중요시하는 학문이고 그리고 또 전공을 하신 동물민속은 또 어떤 겁니까? 그 동물민속은 제가 이제 그 공부를 마치고 민속박물관에 갔는데 민속학과 출신이 제가 처음으로 이제 민속박물관에 연구원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근데 그의 연말이 이제 새해가 뱀띠해였는데 그때 관장님께서 그 민속학 출신이 한번 올 내년에 뱀띠인데 한번 뱀 자료를 모아서 한번 그 이야기를 해보지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민속학에 했던 배경을 갖고 뭐 동물 민속적인 것을 조사를 해서 그 제출했더니만 이걸 갖고 학술 세미나를 한번 하자.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이제 갓 신입한 그러니까 그 신입생이 아주 큰 대가의 교수님 같이 세미나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그 시대에 굉장히 그 인기가 있었어요. 지금도 뭐 연말 연시에 띠와 관련된 관심이 많듯이.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는 뭐 민속학 가운데 동물 민속이 나의 주 전공이 되어버렸고. 그래서 이제 또 좋은 것은 보통 이제 박사학위 논문 내지는 쓰고 나면 뭐 제출할 때 한 번 정도만 이 스포트라이트를 받는데 저는 매년 연말 연시만 되면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그것도 이제 12년 지나면 또 다시 이 로테이션이 되니까 또 새로운 자료 약간만 더 붙이면은 항상 그 새로운 것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그 민속학 가운데도 동물 민속이 굉장히 블루오션 전략, 남이 공부하지 않는 분야를 공부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최근에 동물 민속 굉장히 인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TV 프로에도 보면은 동물 관련 프로들이 많이 나오죠. 이제는 그 이 지구가 인류 중심의 그 지구가 아니라 동물, 식물, 인류계를 포함해서 이제 자연 생태계 전체를 생각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동물 생태와 동물 민속에 대한 공부는 앞으로도 굉장히 그 희망이 있는 그런 학문이기도 합니다. 앞으로도 또 연구할 분야가 굉장히 많고요. 하실 일도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새 최근에 동물 민속을 하면서 인문학적 동물을 공부를 했더니만 반쪽밖에 되지 않는 거죠. 동물 자체는 자연 생태계니까. 그래서 이제 그 서울대학교 수의학과의 이한 교수님하고 인간 동물 문화 연구회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인간 사회에서 동물을 바라보는 관점하고 그다음에 수의학에서 동물을 바라보는 관점을 같이 만났을 때 훨씬 더 다양하고 풍성한 역사 문화의 이야기거리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이죠. 알겠습니다. 이렇게 처음 민속학이라는 길을 선택하기까지 글쎄요, 그 어린 시절에 뭐 여러 가지 방황도 많이 했다고 들었는데요. 어떻게 해서 선택을 하게 되셨고 선택하기까지 큰 힘이 돼준 분이 있다면 어떤 분이 있을까요? 그래서 그 당시 아마 민속학을 공부를 한다고 했을 때 사람들은 약간 고개를 갸우뚱했을 겁니다. 일단은 집에서도 많이 반대를 하셨을 것 같아요. 그 가장 그 염려해 준 게 이제 고등학교 담임선생님,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이제 그때 당시에도 그 이른바 더 좋은 학과를 갈 수가 있었는데 이제 민속학으로 가면서 한쪽에서는 굉장히 새로운 학문이니까 정말 희망이 있을 것이다. 한쪽에서는 뭐 왜 그렇게 하냐 좀 더 라고 했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 아버님이 민속학을 공부하는데 그 힘을 많이 보태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굉장히 그 학교를 처음 들어가서 방황을 하고 있을 때 이제 아버님께서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학문이고
전국에 지금도 뭐 전국에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학과이지만 전국에 하나밖에 없는 학과가 아니냐. 예. 굳이 뭐 그때 당시 우리가 80개 대학에 아마 국문과가 있었던 걸로 기억되는데 예. 국문과를 지나가면 80개 대학의 국문과에서 1등한다 해도 이건 80등밖에 안 되는데 예. 안동대학 민속학과에서 1등을 하면 하나밖에 없는 전국에서 1등을 1위니까. 하는 것이 아니냐. 예. 그래서 뭐 너가 뭐 성공하는 것도 돈 많이 버는 것도 바라지 않는다. 단지 그냥 이 고향에서 그 고향을 지키면서 나하고 같이 어우러져 사는 게 훨씬 더 미래를 위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결국은 저 어디 뭐 신문에도 뭐 갑자생 우리 아버지를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예. 저희 아버님이 그러니까 저희 선택을 굉장히 자유롭게 해줬다.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항상 뭐 동의해 주셨다. 지금 이 자리에 관장님이 되시기까지는 아버님의 힘이 가장 컸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뭐 저희 어머님도 또 이야기 들으시면 섭섭하실 건데, 제가 지금 저희 어머님 모시고 삽니다. 예. 이제 저희 어머님이 원래 91세. 예. 뭐 그래도 매일 아침에 제가 출근하면 자가 또라고 인사하는. 예. 그다음에 이제 또 저녁 때 되면 제가 어머님이 계시니까 집에 일찍 와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럼 그게 처음에는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특히 이제 그 간장이라는 보임을 맡고 나서 예. 사회생활을 해야 되는데 나는 9시 되면 집에 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했었죠. 예. 근데 요즘은 이제 뭐 누구나 만나도 그 청간장은 9시 되면 집에 가야 돼. 그것도 이제 엄마 때문에 가셔야 돼. 이렇게 딱 하니까 지금 생각하니까 저희 어머님 많이 건강해 보류. 예.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어머니 안 계시면 늦게까지 술 마시고 뭐 물론 뭐 사회생활을 한다고 다 술 마시는 건 아니지만 예. 하다 보면 건강이 많이 해칠 수가 있는데 저희 어머님이 계심으로써 저는 제 시간에 항상 들어와야 되고 그것 때문에 내 건강이 아직까지 이렇게 흘러가는 게 아닌가 싶은. 지금까지 살아오신 과정은 아버님이 지배를 하셨고 현재는 어머님이 지배를 하시고 부인께서 좀 섭섭해하실 것 같은데 어머님 때문에 일찍 들어온다 이거 아니에요? 네, 아니 뭐 우리 어떤 신문에 효자는 최악의 남편이라고 뭐 그거 다 이해하는 것이죠. 네. 예. 자, 그럼 이 민속학 얘기를 했는데요. 그 마무리 민속학에 대한 마무리를 좀 해볼까요? 네. 민속학이란 어떤 가장 큰 매력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지금도 젊은 사람들이 민속학 공부를 하는 것에 대한 권장을 합니다. 네.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현재적이면서 가장 미래적인 학문이 바로 민속학이다. 예. 그래서 그 시류에 내지는 뭐 세상의 흐름에 흔들리지 않고 기준이 되어서 갈 수 있는 학문이다. 그러면서 이 학문이 처음에는 시작할 때는 뭐 미래도 안 보이지만 제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 이건 충분히 미래에서도 경쟁력이 있는 학문이다. 그래서 뭐 역사 문화를 이야기할 때 고고학, 역사학, 뭐 미술사, 인류학, 민속학, 뭐 건축사 등등이 있는데 저는 새롭게 역사 문화 쪽을 공부를 한다면은 민속학을 공부해라라고 권장하고 싶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이제 벌써 다음 주가 설인데요. 예. 설 얘기도 좀 해보죠. 예. 설날에 행해지는 세시풍속 얘기 좀 해볼까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네, 뭐 안동 와서 어떤 경상도 와서 뭐 설 이야기 하면 약간 송구스럽고요. 작년에 그 한국학중앙연구원에 덕담과 관련된 편지 자료를 보도 자료를 뿌린 게 있었습니다. 예. 근데 거기에 와닿는 게 요즘 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명령형이죠.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명령형인데. 그런가요? 예. 새해 덕담은 명령형이 아니고 그 단정 완료형이다. 단정적이고 완료적으로 해야 된다. 그 덕담에 보면은 올해 그 병이 아픈 딸한테 편지를 보낸 숙종의 편지에 보면 올해 쾌차 그러니까 건강히 회복했다니 참 기쁘다. 그러니까 아프고 있는데도 그러니까 회복된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단정을 해서 덕담을 주고받는 거군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요즘처럼 그 명령형으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고 건강하세요. 뭐 이런 그게 아니라 당연히 이루어진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원래 양띠에는 양이 무리 생활을 하면서 절대 싸우는 일이 없듯이 원래 대한민국 한해는 모든 국민이 행복했다니 반갑습니다.
과거에 했다니. 너무 앞서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이른바 우리가 예. 그러니까 언어에는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단정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함으로써 직접 그게 성취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제 좀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은데요. 민속학과 후배들은 얼마 안 되시겠네요.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안동대 민속학과가 있으니까. 예. 네, 그래서 그 후배들에게 또 해주고 싶은 말씀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우리 학교 처음 들어갔을 때 선생님이 하는 말이 미래는 걱정하지 말고 예. 지금 열심히 공부해라. 이 먼 미래는 멀리서 오는 것이고 예.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하면 그 미래는 내 것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입학해서 끊임없이 선생님들하고 그 토론이 이루어졌죠. 내가 10년 후에는 어떤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졸업하고 나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랬을 때마다 선생님은 그 먼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말고 지금 현재 오늘 우리가 어떤 공부를 할 것이고 어떤 준비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라. 그래서 비록 지역에 있고 그다음에 민속학이 이제 마이너한 역사학 문화에서는 하지만 하루하루를 침착하게 준비하면 미래는 언젠가는 자기한테 다가올 것이고 제가 민속학 처음 입학할 때 20년 후에 민속박물관장이 될 것이라고 상상도 못했죠. 예.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하나 한 단계 한 단계 그때 최선을 다 했을 때 결국은 마지막이 내 앞으로 다가오는. 그러니까 마지막을 내가 찾아가는 게 아니라 그 마지막의 최고의 단계를 나에게 오게 하기 위함은 하루하루의 최선을 다하고 지금의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했을 때 그 미래의 자리는 미래의 그것은 내 앞으로 찾아오지 내가 찾아가지 않아도 찾아오는 그런 미래가 밝혀질 것이다. 지금 미래를 생각하지 말고 현재에 더 충실해라. 예. 좀 마무리 말씀으로 앞으로 그 개인적으로도 좋고요, 관장으로서도 좋고 가장 큰 목표가 무엇인지 좀 듣고 싶습니다. 우리 양띠에 지역적으로 갈라지고 계층적으로 갈라지고 사회가 지난해에는 굉장히 많이 갈라져 있었습니다. 근데 양은 무리 집단 생활을 하면서도 큰 다툼이 없는 그리고 한 무리의 선두가 가면 함께 따라가는 아주 그 질서 있고 평화로운 그런 동물입니다. 그래서 을미년 올 양띠의 양처럼 대한민국이 평화롭고 서로 갈등이 없는 조화로운 그런 한 해가 되었다니 저는 행복합니다. 과거형으로 오늘 말씀을 해주시네요. 네. 예. 자, 오늘 바쁘신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고맙고요. 예. 앞으로도 또 좋은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재밌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행복하십시오. 예. 자, 경북인 오늘 두 번째 시간 국립민속박물관 천진기 관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세시 풍속이 점점 잊혀져 가고 있는 요즘입니다. 설 명절뿐만 아니라 점점 그 의미가 퇴색해 가고 있는 우리 고유한 전통과 풍습들, 이제는 역사만큼이나 잘 지키고 갖고 나가야 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경북인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주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